자,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 기억나시나요? 예, 현재 제 사이트가 와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대조선의 당공황금, 자,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뺏기고 조작당했다. 자, 그리고 조작된 한국사, 당군조선 발해 위치에 너희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 자, 고조선 마한지역, 발해역, 호남, 영남, 장강이, 양자강. 자, 고조선은 마한지역이다. 당군과 기자는 다른 분. 연나라 이제 위치가 고조선, 기자 조선 위치였다. 자,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을 보면 이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찍어 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고조선의 위치가 제가 어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고조선의 위치가 또 마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마한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전라도로 이제 의미하잖아요. 자, 그런데 고조선이 내 탄생 지역이 마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만을 이제 검색해 놨는데, 사만은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마한, 진화, 변환을 통칭하는 말로 청동기 시대의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승리하였던 진국의 기원을 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마한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제 영상에서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지도를 보는데 3세기 초 사만화에 이제 형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도를 선택하면은 여기 이제 마한이라고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조선을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면 평양에 있다고 설명을 하죠. 평양은 여기서는 어디쯤 되겠습니까? 자, 여기 낙랑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쯤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보통 우리는 평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조선이 마한에 있다는 제 영상의 내용은 어느 근거 자료로 설명을 하냐면 신중동구 여지성남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신중동구 여지성남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미지가 이제 하나 보이는데 이걸 이제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마한지 이래 되기 때문에 고조선은 마한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게 한반도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평양은 마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동구 여지성나무, 조선 전기무신, 이행, 윤흥보 등이 동국 여지성나무를 중수하여 1530년에 이제 편찬한 지리서, 관찬지리서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이 긴 내용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신중동구에 있으나무 조선전기 무신 이행 윤원보 등이 동국여지성나무를 중수하여 1530년에 편찬한 관찬지리서이다. 총 55권 25책으로 이어져 있다. 조선전기 지리를 집대성함책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경도와 한성부, 팔도의 지리와 풍속뿐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행정, 군사, 사회, 민속, 예술, 인물 등 조선의 서울과 지방사회의 모든 방면의 정보를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망라해 놓았다. 지도를 참고 자료로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이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려 한 점에서 한 단계 진보한 지리지다. 자, 여기에 보면은, 경도와 뭐, 한성부, 이제 팔도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이 팔도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한반도
그 지역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설명하기로 이 단군 조선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군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단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왕검 조선, 뭐 전조선,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고조선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미만조선으로 이제 대별된다. 이 가운데 단군조선은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로 역사에 나오는 국가이며 개국 시절은 단군인 것으로 나와 있다. 뭐 여기는 뭐 우리 민족의 뭐 최초의 역사에 나오는 이제 국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보통 뭐 단군 조선 그러면 단군 그러면 뭐 신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단군 신하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명칭의 유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삼국육사 고조선조에 인용된 중국의 위서에 의하면 위서가 이제 창술되던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구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아사달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란 이름하니 시기는 요임금 때와 같다고 한다. 또한 고기를 인용하여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당군이 요임금 즉 50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이제 이름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 평양성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요 이제 지도를 보면은 평양이라고 하면 여기 남양군이라 되어 있고 요 조선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고조선에 이제 평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도를 제가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오면요. 여기 남랑군이라 되어 있고 요 조선행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신중동구 예지성 다음에 보면 고조선은 마한에 있다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마한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백제 땅 요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뭔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우리는 보통 고조선이 여기 낙랑군 땅에 여기 조선행에서 여기에 평양에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문헌자료로 살펴보면 고조선은 마한 땅에 있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보시는 이 신중동공 예지성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글로 번역해 놨는데요.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자 원문을 보면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한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을 제가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볼게요. 여기다 보면은 고조선 마한지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적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백제 땅이 우리는 요 마한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전에 단군 조선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는 보면 여기 조선현 평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맞지가 않죠 위치가.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뭐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에 의한 조선을 전조선, 뭐 기자에 의한 조선을 후조선이라 하고 이만조선을 후속시켜 고조선을 삼조선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삼국육사에서는 고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단군조선, 기자조선을 포괄하고 있어 앞의 것과 이제 차이를 보인다. 여기다 보면 많은 이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단군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이른바 기자조선의 출현은 우리 역사의 청동기 문화의 시작과 그 일치하며 이는 단군조선에서 기자조선의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대규모의 문화, 종족적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보여준다. 뭐 요즘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자조선이 또 없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당구조선의 이제 기록인데 그게 이제 기자조선으로 둔갑했다. 이제 그렇게 또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우리 이제 선조님께서 남기신 많은 기록에 당군하고 기자를 따로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당군하고 이 기자를 따로 이제 구분을 지어놨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다른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 조선이 또 없었다고 뭐 사학자들이 또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단군 조선을 포함하고 고조선사 인식에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강령 문제인데, 여기에는 대동강 중심설, 요동 중심설, 이동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동설은 요동에서 대동강역으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되었다는 주장으로 근래에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 이제 단군 조선이 이제 있었는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동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요. 뭐 대동강 중심설하고 그리고 요동 또 중심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대동강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제가 대동강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여기 보면 평양이 이제 보이죠. 자, 여기 보면 대동강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뭐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평양이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신중동궁 예지승나면은 고조선이 이제 마한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고조선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마한 지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동 이제 중심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동은 더 어디일까요? 자, 라오동 반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중화인민공화국 라오닝성 남부의 반도인데 황해 북쪽에 있으면 서쪽으로는 호와이만의 이제 일부분인 라오둥반 동쪽으로 이제 서도섬만 남쪽으로 산둥성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라오둥 반도의 위치. 보통 요동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학설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동강 중심에 이제 평양설하고 요동 중심설로 이제 나누는데요. 자, 이것도 좀 이상하지요. 신중동궁이 어디 있었냐면, 고조선은 마한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고조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여기, 백제땅 마한,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양설이나 요동설은 맞지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고조선은 마한 지역에 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키 자료에 한번 봅시다. 단군 조선이라고 되어 있고, 단군 조선은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로 전해지는 나라로 삼국유사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왕조 또는 지배자에 따라 구분하여 단군이 다스렸던 첫 번째 시기를 지칭한다. 단군이 나라를 세워 천여년 동안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전조선이라 부르기도 한다. 근대 역사학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당시 고조선 지배자의 이름에 따라 고조선의 역사를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으로 세 개의 이제 시기로 구분하였다. 단군조선은 단군이 무진년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달 또는 평양에서 건국하였다고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군이 이 평양에 이제 도읍을 했다 그러면은 뭐 이것이 뭐 다른 말로는 뭐 아사달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예전 영상을 이제 찍었는 거 보면 이 고조선이 마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라고 설명을 되었습니까? 자, 베이징 북경이라 이제 설명을 들었죠. 자, 그것이 이제 발해가 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신중동궁 여지승남의 이 기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고조선은 만지역이다. 수어는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찌구리가 앉아있는 행세이고 남쪽으로는 한강으로서 요해처를 삼았으며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이제 둘러싸여 있어서 그 행세의 훌륭함이 동방에 으뜸으로써 진실로 산하 중에 이제 백의의 땅이다. 자, 백제준엽에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이제 파천하였다. 고려 숙종이 비록 낭병을 두었지만 가끔 맞서 순행하였을 뿐이니 모두 그 행세의 훌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천명을 받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여 사방에서 조정으로 오는 길에 거리를 균등하게 하고 영어터로 뽑아낼 수 없는 큰 터를 세우니 동경, 서경, 개경의 3경의 행사로서 그 10,000분의 1도 여기에 방불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신중동궁 여지승남 경도 상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 고조선에 이제 위치가 있는 지역이 원문을 이제 거꾸로 조작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둘러싸여 있다. 이게 원문 조작했다. 그 방향을 바꿔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요 원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책자는 언제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날짜가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다른 책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동국여지지라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자, 동국여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이 총목이라 되어 있어요. 가급이라 되어 있고 동쪽으로 암흑의 경계까지 맨리이고 남쪽으로 암흑의 경계까지 맨리이며 서쪽으로 암흑의 경계까지 맨리이고 북쪽으로 암흑의 경계까지 맨리이다. 서울과 거리는 맨리이다. 여기 보면 한점, 뭐 수점,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많이 있죠. 뭐 산천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토산, 성가, 뭐 이런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요 아래쪽에 한번 목차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수정 동궁여지지 범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이 책은 신중 동궁여지승남을 바탕으로 중사했는데 그간의 조항 중 변통해야 할 것들을 또한 정리해 바로잡은 이제 부분이 있다. 동궁여지지라는 이 책도 보면은 신중동궁여지승남을 참고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보여준 신중동궁여지승남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했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주군의 이제 도지가 이제 없었는데 오늘날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신중동궁여지승남 한 책 덕분이다. 선왕대에서 특별히 편집하도록 명한 뜻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다만 그 책이 너무 번잡하고 또한 여러 차례 왕명으로 내용을 빼고 정리하였지만 초창기에 문자라 정실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집필을 맡았던 신하들이 대부분 실속 없이 문장만 화려한 문사되었기에 조에 나열된 내용이 오히려 미실한 점이 많았다. 심지어 당시 시루배들의 이제 부질없이 화려하기만 하고 지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까지 모두 저렇게 실어 놓아서 여지지의 실제 자치를 이제 도리어 잡설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대명일 통지를 법칙으로 삼고 역대 사지 및 여러 책들을 참고하여 이제 바로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신중동궁 여지승남을 편찬하였는 그 서적을 참고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명일통지라는 이 책을 참고해가 신중동궁 여지승남을 새로 이제 재편찬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사지의 여러 책들을 참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대명일통지가 이게 뭘까요?
이 신중동국여지 승남을 참고한 이 책자가 바로 이 대명일 통지를 참고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대명일 통지에 나오는 내용이 신중동국 여지승남에 나오는 그런 이제 책의 내용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명일 통지, 이거는 명나라에서 만든 그런 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1461년에 이제 편찬한 서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북성의 태평 한후기 이래로 이제 중국에서 통일왕조가 성립되고 그의 수반의 지리서가 편찬되는 것이 하나의 통례가 되었다. 원대에는 그 일에 대원, 대일, 통지 1300권이 편찬되는데 이 책은 장권과 인용 부분만이 남아있다. 처음 홍무 3년 1370년에 위준문, 황지, 유엄, 정봉 등이 대명일 통지의 체제를 따라 초안을 잡아 대명지서라는 이름으로 처음 편찬하였다. 홍무 6년 1373년에 편찬된 이 책은 홍무 17년에 1384년에 대명 청류 천문 분야서 24권이 이제 편성되었고 경태 7년 1456년에 119권을 완성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중동국 이제 여지승남에 다시 설명 부분에 보면은 조선 정기 문신 이행 윤은보 등이 동국 여지승남을 중수하여 1530년에 편찬한 지리서 간찬 지리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동국 여지지를 이제 편찬할 때 서문의 내용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신중동국 여지승남을 참고해가 또 기록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대명일 통지를 법식을 이제 참고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명일 통지라는 이 서적이 바로 조선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이제 조선의 이제 위치와 기록을 편찬하는데 왜 명나라 이 대명일 통지를 왜 참고를 했을까요? 자, 그것이 동국이고 조선이기 때문에 참고를 했겠죠. 그런데 신중동국 여지승남을 보면 한반도를 기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좀 희한한 경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또 아래쪽에 이제 목차를 선택해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번역문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 번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문 이미지 한번 봅시다. 자, 원문 이미지의 이제 문자 형태를 보니까 뭐 요런 식으로 뭐 적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국여지지 이렇게 돼 있네요. 서체 형태를 보면 한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서들은 왜 이렇게 흰색의 종이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실로가가 좀 다른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광화라는 지명도 보이네요. 자, 신정동국 여지승남의 이 서체를 보면은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 책자와 좀 이렇게 형태가 좀 비슷하지요? 이것도 보면 흰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실록과 다른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록에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원본 이미지 보기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디자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 찍어 놓은 건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요것도 서체가 좀 깔끔하기는 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고 이제 오래되어 있는 이런 색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흰색 바탕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죠. 자, 여기 보면 연왕을 이제 설명하는데, 연왕이 태종 황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태종 그러면 보통 우리 조선 역사로 따지면 이방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명나라로 따지면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이제 왕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태종 나오죠. 조선 3대
이방은 또 이제 태종을 사용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태종은 여기 묘호 군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명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제3대 여기다 보면 태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영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태종은 여기는 이제 묘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나라는 태종이 묘호라고 되어 있고, 조선은 보면은 여기에 묘호 근호로 되어 있죠. 요 뭐 근호라고 되는 게 여기 좀 특이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묘로 확인이 됩니다. 자, 명이나 조선이나 같은 태종의 이제 묘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서책을 찍어놓은 이런 이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앞전에 동국여지지하고 신중동국예성남하고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요렇게 이제 찍어야 이제 정상인데, 신중동국예성남 보면 이렇게 하얀색 이제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오래된 그 티끌이나 때가 전혀 묻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이제 촬영을 해놨네요. 참 기술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문자만 어떻게 딱 떠가지고 이렇게 찍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국예의지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또 설명이 해주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한 방면에 대륙과 이어지고 삼면은 바다로 막혀 있는데 동서가 천리이고 남북이 2300리이다. 바로 중국의 옛 청주와 소주의 동쪽이다. 당군이 처음 나라를 열었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애초 군장이었는데 요 임금 무진영 기원전 2333년에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자 국인들이 옹립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평양에 도읍하고 당군이라 호칭하였으니 이것이 전조선이다. 기자가 책봉받을 때까지 모두 평양에 도읍하였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주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기자를 조선에 책봉하였는데 기자가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이것이 후조선이다. 나라를 전하는 47년에 조선 후 비에 이르렀을 때 진나라가 천하를 병탄하자 비는 진나라에 이제 복속하였다. 그 아들 준이가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연나라 사람 이만희 습격을 받아 찬탈당하였다. 자, 요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뭐 기존에 여기에 당군 조선이 있었던 지역을 뭐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배운 당군 조선과 별다른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평양에 이제 도읍했다 이제 그런 설명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국민족문화 대박권 서전에 뭐 당군 조선에 이제 설명해 보면은 여기에 뭐 평양성에 이제 도읍하고 조선이라 이름한 내용 뭐 이거와 이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요동에 뭐 고조선을 뭐 세웠다 이제 그런 말도 했죠. 자, 위키 백과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뭐 고조선이 이제 탄생됐다 뭐 그런 이제 학설이 있다가 이제 두 개로 나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주와 서주의 동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청주라 그러면 이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청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청주는 중국이고 동남부를 제외한 현재 산둥성 일대에 존재한 중국 역사상의 옛 행정구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지도가 이제 보이는데 이것을 선택을 해보면 여기 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동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산동이죠. 자, 구글 지도로 보면은 자, 우리가 보통 청주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고조선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중국의 옛 청주와 서주의 동쪽이다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군이 처음 나라를 열었을 때부터 위치한 이제 고조선이 있는 위치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동서가 천리이고 남북이 20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반도가 이제 고조선 이제 위치가 맞다면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뭐 천리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 껐을 때 뭐 이천리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평양에 이제 도읍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경도편을 제가 또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경도 나오죠. 자, 현재는 여기는 이제 원문이 번역이 안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문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측 편에 보면 이제 경도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번역문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네요. 앞전에 좀 다른 경우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 보면 이게 원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고조선 지역이다. 여기는 그냥 이제 고조선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신중동국에 있으면 이 앞전에 돌아가 보면 여기는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한이란 말이 현재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국여 지지에는 이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여기 원문에 이렇게 빠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고조선 지역이다. 이게 좀 이상하지? 고조선 지역이다 이렇게 하니까 고조선이 뭔 지역입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고조선이 무슨 지역에 있었다니 그런 말인데, 그냥 고조선이 지역이다. 자, 이게 좀 이상한 이게 문장 형태가 됩니다. 자, 고조선 지역이다. 북쪽으로는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한강이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대관령을 제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발해가 둘러싸여 있으니 그 형성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곳으로 진실로 산하가 험하고 천년의 요소이다. 백제가 중엽에 한산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살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남쪽으로 파천하였고 고려 숙종 때에 남경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가끔 순수하려 올 뿐이었으니 모두 뛰어난 행세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였다. 본조, 태조, 강원대왕 때에 이르러 하늘의 밝은 명을 받고 이것의 도읍을 정하여 사방에 조정해 오는 거리를 균등하게 하고 만세토록 흔들리지 않는 온건한 기업을 세웠다. 훌륭하고 성대하도다. 여기다 내용을 읽어보면 앞전에 신증동국 예지성남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도 좀 보이고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본조, 태조, 강원대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를 의미합니다. 자, 신정동국 예지성남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천명을 받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였다. 자, 신정동국 예지성남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면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태조 이성계면 현재 보시는 2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태조라고 써놨죠. 그리고 성계, 다른 또 휘 이름으로는 단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남쪽으로는 한강이 띠처럼 들어가 있고 동쪽으로는 대관령을 제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발해가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동쪽으로 대관령을 제어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발해다 그러면 현재 이 위치가 이제 어디겠습니까? 대관령 그러면 보통 우리 여러분들 어디라고 설명을 합니까? 대관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강원특별자치 강릉시와 평창군에 있는 높이 830m의 고개를
태백산맥의 주요 고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어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대관령이라고 하면은 현재 여기 강원도 이쪽 방면에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서의 내용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으로는 발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해면은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이제 발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발해를 하면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해는 보통 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동국여지지나 신중동국여지성남의 원문 해석이 좀 이상한 경우가 됩니다. 제가 앞전에 신중동국여지성남의 원문이 이제 거꾸로 주작되어 있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위치에 이제 번역 내용이 아니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발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발해는 이제 발해국 고구려 멸망이 고구려 개성을 표방하는 대조영이 698년에 건국해서 920년까지 한반도 북부와 러시아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 변경주 일부 등에 걸쳐 손색했던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발해가 있는 위치가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여기에 이제 지도를 이제 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반도 요 꼭대기 여기가 이제 발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좀 확대했는데요. 앞전에는 대관령이 여기 강원도 이쪽에 이제 위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해가 그 서쪽에 여기에 이제 위치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발해의 영역을 보면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발해 땅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에 대관령이 이쪽에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으로 갔을 때 발해는 여기에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다시 지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중동구 여지성남이나 동국여지지 내용을 보면 동쪽으로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발해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실제 우리가 아는 발해의 위치를 보면 이 국경선이 뭐 이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관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쪽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가 보통 발해라고 하면 이쪽을 의미하잖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전혀 이제 위치가 이제 다른 경우가 되잖아요. 신중동국여지성남의 동국여지지 내용의 이 고조선 위치는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 그런데 실제 발해는 이제 여기이기 때문에 고조선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번역 내용이 거꾸로 조작됐다.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것이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이 조작된 한국사, 단군조선 발해 위치. 너희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 고조선 마한지역, 발해역, 호남, 영남, 장강이, 양자강. 여기에 보면 단군조선 발해, 고조선 마한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국여지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 원문 내용을 제가 이제 복사를 해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조선 지역, 북진 화산, 유령 반호 거지세, 남이 한강 위 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공, 관령, 우함, 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측에는 관령, 즉 대관령이 있고 우측에는 발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왼자, 왼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길공, 당기다, 고하다, 아래다, 던지다, 두르다. 이 두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는 뭔가 이렇게 두르다는 의미는 이렇게 원의 형태로 이렇게 빙 둘러싸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둥근 형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뭐 사각형으로 두를 수도 있고 뭐 원의 형태로 이제 두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왼쪽에 둘러치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장관, 빗장, 기관, 뭐 자동차, 뭐 닫다, 잠그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잠그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열쇠를 이제 의미하죠. 빗장 그러면은 뭔가 또 이렇게 열쇠로 뭐 잠그다. 누군가 이제 못 들어오도록 이제 잠그는 이제 경우가 됩니다. 재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산봉우리라는 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조합을 해보면 왼쪽에는 이제 괄령이 두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괄령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앞전에 그 신중 동궁여지성남이나 동궁여지진영에 보면 대괄령이 된다. 즉 커다란 이제 산맥을 이제 부르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한 발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번에 오른쪽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우, 고리환, 고리처럼 생겼다 이제 그런 의미죠. 앞전에 이제 두르다는 의미도 있고 고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리라는 이 둥근 형태를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측에는 고리 모양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 여기에 해도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발해의 지명 형태가 됩니다. 우측에는 고리 모양의 둥근 발해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좌공 관령이라고 되어 있으면 좌측에는 커다란 대관령이 있고 우측에는 둥근 형태의 바다가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봅시다. 동궁여지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동쪽으로는 대관령을 제외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발해가 둘러싸여 있다. 현재 이제 거꾸로 번역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중동구 여지성남에 다시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둘러싸여 있다. 여기도 이제 거꾸로 이제 번역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국여지지의 이 번역 내용은 이거는 이제 누가 번역했는지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한국 고전 번역은 김성애라는 분이 2019년도에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신중동국 여지성남하고 똑같이 거꾸로 조작 번역지를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성애라는 분이 조작 번역지를 해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중동국 여지성남에 여기도 이 부분이 그 박정희 시대 때 이제 번역된 기록이라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중동국 여지성남에 보면 이 고조선이 이제 마한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거꾸로 이제 번역 조작되어 있는 그 이유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마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가 이제 백제가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신중동 여지성남에 보면은 고조선은 마한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현재 전라도 부분에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요 위쪽에 여기 백제라고 되니까 요 경기도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경기도 그러면 여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조작 번역 해놓은 이유가 고조선이 마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있다. 그렇게 번역한 경우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남쪽 땅 이제 전라도 여기에 마한에 이제 고조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거꾸로 번역을 해놨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실제 이제 뭐 고조선의 이제 위치를 뭐 추적을 해보면 여기 낭당군하고 여기 조선현이라 되어 있는 뭐 여기에 이제 있었다고 여기가 이제 평양이라 설명을 하고 아니면 여기 요동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경우를 보면은 고조선은 여기 마한에 있는 요 사각형 영역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발해 이제 위치로 이제 확인을 했지만, 발해는 이제 둥근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바다를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발해라고 하면은 현재 이쪽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발해는 원문 내용으로 또 확인을 했지만 둥근 형태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다의 형태를 보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발해가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보면은 동쪽에는 발해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대관령이 있다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 커다란 산맥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관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여기에 중간에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고조선 위치는 여기 북경이라고 써져 있는 이쯤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즉 이 한반도 여기나 아니면 평양 여기나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알고 있는 이쪽 지역은 아니라는,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이제 평양에 이제 위치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북경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게 베이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평양이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베이징을 예전에는 다른 말로는 부평이라 이제 불렀다,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북쪽에 있는 그 평양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명나라 시대 때는 북직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경이 이제 난직내로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반도는 아닌 경우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대륙 중국 북경 이쯤에 이제 고조선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의 내용이 당군조선 발해하고 이 고조선 위치가 베이징 북경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을 예전에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희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 자, 이렇게 이제 물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궁이어지지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요 단어가 하나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 뭐라고 설명하는지 봅시다. 본조, 태조, 강원대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조, 태조, 강원대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강원대왕이 이게 누구겠습니까? 조선의 이제 왕의 그 태조 이성계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강원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태조 이성계를 이제 부르는 또 다른 그 명칭이 시호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본조라는 이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원문에도 한번 봅시다. 이제 본조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원문을 내용을 보면은 본조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 해석에 이제 본조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 지하 태조 강원 대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라는 말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번역한 분이 여기는 본조 태조 강원 대왕이라고 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을까요? 자, 여기 이제 위쪽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대동지지라는 이런 또 책자도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다 보면은 경도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해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한성부라는 이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동지지라는 이 책은 도대체 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동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전국의 현지 답사를 토대로 펼쳐나 지리서 전국 지리지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대동지지는 목판본의 대동여지도 22첩을 발행한 1861년 이후부터 1866년경 사이에 김정호
1804년에서 1866년도 편차나 32이고 15척의 필사본 전국 지리지이자 역사 지리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아래쪽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런 거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866년경 사이에 김종월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김종월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인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게 참 유명하지요. 자, 현재는 이 내용이 이제 번역이 이제 안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원문 이미지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문자 디자인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인쇄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으로 썼는 것 같아요. 뭐 병도라고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원문 내용을 보면 이 본조라는 말이 나오죠. 본조, 태조,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조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대동지지 권일 경도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백제의 이제 위례성이 있는 그 위치하고 고구려의 이제 남평양성 이제 위치하고 신라의 이제 위치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그 위치하고 고려의 그 남경 수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양주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조선의 수도가 양주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양주 위 한양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주가 이제 한양으로 이제 불렸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본조라는 말이 나오세요. 본조, 태조, 원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조라는 이 단어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태조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앞전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동여지지의 내용에 보면 여기도 이제 경도 이제 편을 보면은 여기에 누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까? 자, 원문 이미지를 선택 후 이 번역문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번역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본조, 태조, 강원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원문을 제가 좀 확대를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 태조 강원대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이라는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대동지지에 다시 돌아와가 경도편을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원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본조, 태조, 원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태조는 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명나라를 건국한 이 주원장 이분을 이제 말하는 내용일까요? 자, 아니면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 내용일까요? 자, 대동여지에서는 본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태조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성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이성계가 이제 건국한 그것이 수도가 있는 지역을 이제 본조라 이제 불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성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이제 양주가 있는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양주 한양부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한성부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조선왕조실록에서 여기 본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태조실록 2권 내용이고, 아래쪽은 뭐 태조실록 5권, 태조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종실록 내용도 나오고, 뭐 태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태종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많은 내용에 이 본조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많이 나오죠. 본조의 제상이 명상에 제사 지내는 것은 예전에 매우 어긋납니다. 이거는 정종실록의 내용인데, 본조, 국가에서 봄,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여기는 태종실록, 또 본조는 대대로 중국을 섬겨서 문학으로 이름이 났으니,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 본조라는 말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태종실록에도 보면 이게 본조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태종 그러면 이방원이 이제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조선왕조실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명나라 이제 역사도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다 보면 이 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명나라 제3대의 영락제도 같은 태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3대 이제 왕도 보면 여기 태종이라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선왕조실록에 이게 본조라고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게 명나라 3대 왕 영락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제가 대동여지지나 대동지지 내용을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본조, 태조,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설명에 이 태조는 이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을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조라고 하면은 바로 조선의 이제 왕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다. 그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요거는 평안도의 이제 기록 내용이 됩니다. 평안도 그러면 이제 팔도를 이제 의미하죠. 자, 제가 이제 팔도를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평안도라고 여기에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편은 도청 소유지와 지방 이름에 대하여 고산자 김종호가 1857년에 제작한 동요도 및 1890년의 행정구역 개편을 따라서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김종호 얘기 나오죠. 이 대동여지도 이제 그린 분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그 대동지지 요 책자를 이제 쓰신 분이 되죠. 여기 김종호 나오죠. 자,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동지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양주 나오고 한양부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한성부라 부르기도 하고 여기 보면 본조, 태조, 원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와 이제 일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화가 요거 대동여지를 썼는 요 위치가 이제 어디겠느냐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본조라는 의미만 찾으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실록에 여기 본조라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의지목, 이게 평안도를 이제 설명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지목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의지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한반도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 압록강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자, 고지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고지도는 뭐 1594년 이제 왕반이 조선의 지도를 이제 가필해가 백인 지도로 이제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조선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 편에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북쪽 이 지형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의주라는 이제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압록강의 앞쪽에 의주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이제 의주가 하나 있어요.
의주의 지명이 이제 2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명나라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베이징 북경의 이제 수도 이름이 북직내, 경사, 또 순천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는 이제 수도가 이제 2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남직내, 남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황성이라고 되어 있고, 응천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신중동구 여지성남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천명을 받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여 사방에서 조정으로 오는 길에 거리를 긴동하게 하고 영원토록 뽑아낼 수 없는 큰 터를 세우니 동경, 서경, 개경, 삼경의 이제 형세로서 만분의 1도 여기에 방불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름답고 훌륭하거나 이 내용에 보면 조선의 수도가 3개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즉 삼경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경, 서경, 개경을 합쳐가 이제 삼경이다, 그런 의미죠. 원문 내용을 보면 여기 삼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원문 이미지에도 보면은 여기 삼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삼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3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지도를 한번 숙소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자, 동경이라면은 그 동쪽에 있는 수도를 의미하죠. 여기에 보면은 한반도 현재 그 서울 땅에 보면 여기 경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도 동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에 베이징 북경을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2번째 수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면은 그 황성, 즉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정한 요 지역이 남직내 3번째 수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건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는 여기 난징이 되고, 2번째는 베이징 북경이 되고, 3번째가 여기 한반도 서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래서 그 삼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3개의 수도가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2번째 수도는 그 태종 이방원 영락자에 의해 가지고 여기 난징에서 이 위쪽으로 이제 옮기죠. 그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금성이 됩니다. 자, 이 기록은 이제 신중동구 여지성남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이지우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앞전에 그 만리장성이 있는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항목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검색 기능으로 만리장성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압록강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명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속칭, 만리장성이라 한다, 이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위쪽에 보면은 국내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성이 있는 곳이 이제 만리장성이다, 그런 설명이 되죠. 국내성이라고 하면 고구려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만리장성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대동지진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본조, 태조, 원년이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본조라는 요 한자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중동궁 여지성남에 요런 이제 항목을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하나 나왔네요. 여기 보면 본조 태종 2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조 태종 2년, 이제 원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본조 태종 2년. 자, 본조 태종 2년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종은 누구일까요? 자, 보통 우리 명나라를 건국한 그 주원장의 후손이 그 태종 영락제를 의미할 거예요. 자, 여기다 보면 본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본조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중간계시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본조라고 되어 있고, 세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은 누구인가요? 자, 이방원의 그 아들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명나라 선종이 청량으로 경호 1만 마리를 요동에 이제 보내 검포를 무역하였다. 그리고 선조 26년 유성룡의 청으로 요동에 이제 통첩해서 압록 증강에다 이제 게시하여 무역을 통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내용에서 여기 뭐 문장 매칭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설명 부분이 나오는데요. 본조 태종 2년에 비로소 판관을 두고 정지와 유연진으로 내속하고 세조 때에 진을 두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책자는 어느 나라에서 기록을 했죠? 이 책자의 이름은 신중동국 예지성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본조 태종 2년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태종 이방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 태종실록 나오지요. 태종 이방원 시대 때 보면 여기 본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조는 토지가 척박하여 소출이 많지 아니한데 해마다 손실을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뭐 태종실록 14권 내용입니다. 왕래하는 봉조의 사신을 요동까지 이제 호송하고 이런 내용이 이 태종 이방원에 대한 기록인데 이 본조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명나라도 보면은 여기 제3대 영락제를 보면 이 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조선 3대 왕도 보면은 여기 이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이제 태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선 왕조실록에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찾아놨는데요. 이 기록도 예전에 보여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1월 1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1460여 년 명성화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사현 양성지가 군국편에 10조를 올리다. 자, 이런 내용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데 남직내 진강 등 14부 15지와 북직내 춘천 등 8부 18주는 모두 포정사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의 깊은 생각입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고황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황제는 이제 누구겠습니까? 명나라의 제1대 이제 주원장을 보면 여기 고황제라고 됐으니까 이제 이분일까요? 아니면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 태조 이성계도 보면은 여기 이제 고황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일까요? 두 중에 어느 분을 말할까요? 자, 조선왕조실록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중요한 부분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본조 8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 남원, 광주, 충청도, 공주, 홍주, 경기, 파주, 수원, 강원도, 춘천, 양양, 황해도 이런 지명들이 바로 본조 8도에 있는 지명이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8도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있는 그런 지형 형태가 됩니까? 자, 8도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보통 우리 한반도 이 8도를 설명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나라 주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지명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록에서 본조 팔도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조선 팔도를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본조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대동지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 본조, 태조, 원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태조 이성계를 이제 말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위치가 여기 양주이고 한양북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는 한성부라 이제 부른다. 그것이 바로 본조 이제 팔도다,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조의 이제 위치가 이제 어디겠습니까? 이게 한반도일까요? 자, 그럼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다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황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황제가 누구겠습니까? 명나라 공간 주원장도 고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분이 아닌 것으로 향이 됩니다. 이 고황제는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데,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대, 그러니까 명나라의 남직내하고 이제 북직내가 있는데, 그리고 순천 등 이제 8부 18주 이런 이제 지명들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본조 팔도, 즉 명나라가 있는 그것이 이제 팔도인데 거기에 보면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 이런 지명이 다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대륙 팔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본조라는 말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신중동국 여의성남에 이 평안도 이제 부분을 제가 다시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본조 태종 2년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 태종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방원이 의미하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방원이 영락제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명나라의 3대 황제를 보면 여기 영락제가 이분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같은 인물을 두 개의 인물로 나누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명이라는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로 두 개로 나눈 경우가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왕도 두 개로 나눠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앞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자,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에 의묘 두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이 되겠어요.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태종이 이건 누구겠습니까? 황제를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그러면 여기는 황제는 또 누구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오다. 남제와 조반도 같이 왔다.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 이르니 황제가 두세 번 인견하였는데 태종이 소상하게 사신통에게 대하여 주문하니 황제가 우대하고 돌려보냈다. 처음에 태종이 떠날 때 찬성사 성성린이 시를 지어 태종을 전송하였다. 성성린이라는 분이 이 태종이 떠날 때 이제 시를 하나 이제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종이 떠날 때가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고지도로 보면은 현재 여기에 난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경으로 이제 가면서 성성리라는 분이 시를 하나 이제 지어줬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남제와 이제 조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인물들은 이제 조선의 이제 관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식을 알고 시달을 하는 예감이 밝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성인은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 모두 말하기를 만세의 조선 경사는 이 더위와 장마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 데 있더라. 바로 요게
베이징 북경에서 난징으로 이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요 위쪽에서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명나라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난징이 됩니다. 홍무제 이제 주원장을 이제 보면은 이 수도를 정한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원나라 강남의 거점인 남경에 점령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난징이 주원장이 처음에 수도를 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난징에서 베이징 북경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남제와 조반도 같이 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 내용이 이 한반도에서 명나라를 갔다 그렇게 배웁니다. 자, 지도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태종 이방원이 여기 서울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북경을 거쳐가 이렇게 남경으로 갔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전혀 엉뚱하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경우가 됩니다. 이 거리가 어딘데 여기까지 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와 명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조선의 그 왕의 아들이 여기에 주원장이 수도를 정한 이 난징까지 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태종 이방원이 이 한반도에서 명나라의 수도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베이징 북경에서 이렇게 난징으로 이동한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는 좀 가짜 역사를 배우면서 좀 이상하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실록으로 이제 배운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으며 태종이 연부를 지날 때 연왕 즉 성조 황제는 친히 대해 보았는데 곁에 시위하는 군사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모시고 서 있었다. 자, 온순한 말과 예절로 후하게 대접하고 모시고 선 사람이 시켜서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였는데 극히 풍성하고 깨끗하였다. 태종이 연부를 떠나서 도정에 있을 때 연왕이 서울 금능에 조회하기 위하여 편안한 연을 타고 말을 몰아서 빨리 달려갔다. 태종이 말 위에서 내려 길가에서 인사하니 연왕이 수레를 멈추고 재빨리 연의 휘장을 열고서 오래도록 온순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지나갔다. 뒤에 태종이 흠차 내관 황엄을 보고 물었다. 옛날 태종 황제를 연부에서 볼 때 모시고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엄이 대답했다. 여기서 엄이는 여기 황엄이 됩니다. 내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경대인인데 온순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황제가 제일 신임하던 사람이나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태종이 이제 연부를 이제 지날 때 연왕과 뭐 대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뭐 이거는 뭐 우리 현재 이제 배우는 그런 역사책의 설명으로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 주원장이 이제 건국한 그 명나라 수도 난징에 이제 가면서 이제 북경 베이징에서 주원장의 이제 아들인 그 영락제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것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왕이라는 이런 설명이 있는데 여기 각주에 보면은 성조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문에 보면은 연왕은 즉 태종 황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태종이 바로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의 제3대 이제 황제를 보면 여기다 보면 태종이라는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도 보면은 제3대 이방원이 여기 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명나라도 3대도 같고 조선도 3대도 같고 똑같습니다. 자, 원문에는 이 연왕이 그 태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 이제 원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좀 확대를 해보면 열왕 즉 태종 황제다.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이 이 태종 이방원인 것을 어떻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즉, 열왕이 태종 이방원인데, 이 명나라 이제 선비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 태종 이방원을 조선의 이제 세자라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바로 이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죠. 태종이 말 위에서 내려 이제 길가에서 인사하니 연왕이 수레를 멈추고 재빨리 연회의장을 열고서 오래도록 온순한 말로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런 말이 아니고 태종 이방원이 난징에서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베이징에서 아래쪽에 이분을 만난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항암이라는 내시에게 이제 다시 물었는 내용이 되는데요. 뒤에 이제 태종이 흠차 내관 항암을 보고 이제 물었다. 옛날 태종 황제를 연부에서 볼 때 모시고 썼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항암 내시가 이제 말하기를 경대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경대인이 지금은 이제 죽고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요.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태종 이방원이 베이징 북경에서 그 조선의 수도인 난징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태조 이성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북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경대인을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그 시간이 이제 흐르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일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같이 이제 데리고 있는 그 황엄이라는 내시에게 과거 일을 물었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와 같이 얘기한 사람이 그 누구냐 이제 황엄의 내시한테 물으니까 바로 경대인이었습니다. 그 경대인이 현재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이제 상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번역을 좀 이상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역사를 조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를 이제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왕이 갖는 지역이 여기가 조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의 수도에 갔다. 원문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본조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 태동시대에 이 본조하고 태조시대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본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신증동궁 여의지성남에 본조 태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본조 태종 2년 요 내용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앞전에 이제 실록의 내용을 다시 이제 상기해 보면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1월 1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대 남직내 진강 등 14부 15주와 북직내 순청 등 8부 18주는 모두 포정사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의 이제 기쁜 뜻이고 본조 팔도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륙 팔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반도 이제 팔도로 다 지명 이동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 이제 팔도로 지명을 이동을 하면서 자, 여기에 보면 신중동궁 여지성남이나 그리고 이 동궁 여지지 이런 내용을 한반도에 맞춰가지고 새로 재편찬하는 그런 서적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본조, 태조, 원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본조의 이제 위치가 어디인가 또 다른 고지도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 고지도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진 고지도가 됩니다.
1418년도 천하 재본시 공도를 모사한 1763년도 천하 전여 총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명나라 시대 때 작성된 그런 고지도가 됩니다. 자, 차후에 청나라 시대 때 이 지도를 똑같이 이제 모사해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그런 지도가 됩니다. 자, 이 지도의 이제 왼쪽 편 대륙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조 천하지 제1대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본조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본조가 이제 대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쪽에 황조 성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가 계신 그 땅인데 그것이 이제 조선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제 본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한반도 이제 지명을 보면 이제 고려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지도에 한반도가 고려로 되어 있겠습니까? 한반도가 고려였기 때문에 고려로 적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륙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당연히 고려가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동을 해보면 여기 대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의 지도를 이제 가필해가지고 새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여기 표기는 청나라의 이제 바다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유구국이 보이죠. 여기에 바로 대만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구라고 여기 정확히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명에 보면은 여기 북직내에 나오지요. 그리고 남직내가 나옵니다. 이 북직내, 남직내가 나오면 이게 바로 명나라의 지형을 그린 지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직내, 남직내가 명나라의 북경하고 남경의 수도 이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본조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도가 증명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무위키에 이제 자료에 보면 훈민정음 은혜본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뜬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한다. 바로 여기 바로 중국이 황제가 계신 곳이고 그것이 우리나라다. 요게 바로 대륙 그 명나라의 난징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강남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죠. 1594년 이제 지도를 다시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요 남쪽 지형이 여기가 남직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황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표기를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남직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23제 천하 전여 총토를 보면 여기에 보면 남직내라고 적혀 있잖아요. 바로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쪽에는 북직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베이징 북경이 되겠습니다. 요 지명이 이 고지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도는 명나라 시대 때 이제 그려진 지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직내라 되어 있죠. 지도를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1785년도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용으로 대청 강요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그 양자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아래쪽이 여기 강남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고양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양자강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강남이라고 되어 있죠. 좀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은 강남이라고 이제 표기된 그 지명이 됩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이제 양주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대동 지지에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것이 양주이고 한양부이고 한성부다. 요 기록과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양주라는 지명이 바로 그 대륙의 그 양주와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본조 태조 원년이라는 한자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본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 다시 이제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강남이 된다. 즉 양자강 아래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도가 조선을 그려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지도 이제 한 장을 이제 더 보겠는데요. 바로 이 지도도 대륙 조선을 이제 그려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륙 팔도를 이 한반도에 새로 이제 역사를 이제 이식했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명도 대륙에서 한반도로 다 이동을 했겠죠. 자, 바로 이제 그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조실록 37권 세조11년 11월 1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1460여 년 명성화 11년에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대 남직 내 진강 등 14부 15지와 북등 내 순천 등 8부 18조는 모두 포정사에 일석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의 이제 깊은 생각인데 본조 8도에서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 남원, 광주, 충청도, 공주, 홍주, 경기, 파주 이런 지명들이 다 대륙 지명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본조라는 이 이름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본국에 이제 조선이다. 팔도가 있는 위치다. 그것이 대륙이다. 그리고 위쪽에 고황제 이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원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본조 8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본조 8도라고 정확히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